의 광야 수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육사님은 대표적인 저항시인이다. 알아두시고요. 일제치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써진 배경은 모두가 일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해석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 게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맥만 가지고 해석이 선생님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가 어떤 원리, 규칙,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알면 바로 해석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좀 회의적입니다. 공부라는 게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칙, 규칙, 원리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광야는 어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시어의 상징이 중요하다. 미리 말씀드렸고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광야, 넓을 광자입니다. 야자는 들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넓은 들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육사님께서 광야를 보고 여기에서 어떤 발상 시적 모티프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의미가 뭔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상의 특징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연, 2연, 3연이 과거고 4연이 현재고 5연이 미래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1연 같은 경우는 자, 해석 전에 보겠습니다. 들렸으랴 과거죠. 못하였으리라 과거죠. 길을 열었다 과거입니다. 3연은 지금 현재입니다. 미안합니다. 4연이었죠. 5연은 청고의 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과거고 요까지가 현재고 요까지가 미래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 시의 특징은 시상 전개상의 특징은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이다.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1연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돼 있죠.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자, 봅시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뭐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만들어지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들렸으랴 보시면 서리법입니다.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겠고요. 어디 닭 우는 소리인데 이 닭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요, 처음에 세상이 열렸을 때 닭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닭 하나 가지고 어떤 생명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생명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광야가 처음 생겨났을 때 생명이 없었다. 그럼 광야는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서 1년은 광야의 원시성, 오래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바다를 사랑해. 무슨 법? 예, 의임법이죠. 휘달릴 때도 산이 휘달리네요. 화류법 되겠습니다. 의임법과 하류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은 어딘가요? 광야죠. 그죠? 범하지 못했대요. 범하지 못했대요. 아이고. 범하지 못했대요. 침범하지 못했대요. 자, 광야는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곳이다.
광야의 신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삼면입니다. 사면. 끊임없는 광음을, 광자, 한자를 안 썼는데 광자는 빗광자입니다. 그리고 음은 그늘음자죠. 빛과 어둠을 끊임없이 빛과 어둠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겠죠. 요것은 밤낮 요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냥 시간 요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네요. 자, 피고 지는 거는 원래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꽃에만 쓸 수 있죠. 그죠? 꽃이 피고 지지 계절이 피고 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화류법이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화류법보다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추상의 구체화다. 들어보셨나요? 자,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처럼 바꿔놨다. 이야기죠. 그쵸? 추상적인 거 뭐죠? 계절, 시간 되겠습니다. 피고 지는 건 꽃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바꿔놨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여기에 나온 발상과 표현과 유사한 시조를 묻는다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과 연계될 수 있겠죠. 자, 다 쓰진 않을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널었다. 어른님 오신 날 밤이든 구비구비 펴리라. 요런 항진이 시조가 있는데 요 시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상의 구체화가 나타나죠. 시간은 자를 수 없는데 자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지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 말은 큰 강물은 뭐 문명, 역사 되겠죠. 그쵸? 역사가 길을 열었다. 시작했다. 이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사면을 다시 가보시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가 시작되었다.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역사의 시작.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역사의 태동,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그러는데 이 문맥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눈은 내리지만 매화향기는 홀로 아득하다 이랬을 땐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지 알지만 이거 가지고는 반대되는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배경 지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눈 내리고 눈은 부정적 상황이죠. 일제치하. 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부정이란 이야기입니다.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눈은 일제치하의 부정적 현실 될 것이고요. 매화향기는 지조 절개 되겠죠. 그쵸? 매난 국죽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지조 절개를 나타내는 데에서 사군자, 가까이 두고 즐겼던 그런 어떤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정적 상황이지만 매화향기 나 홀로 아득하다죠. 그죠? 그러면 일제치하에서 나는 어떤 조국에 대한 지조 절개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여기 광야겠죠.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일단 요거 먼저 갑시다. 1인칭 나가 있었죠. 내가 1인칭 뒤에 명령형은 일반적인 글에서는 오지 않죠. 그래서 요것은 시적 호용이다. 알아두시고요. 왜 시적 호용을 사용했나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걸 통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요걸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앞에 노래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노래의 시. 콩10 뿌리면 콩나고 80 뿌리면 팥납니다. 노래의 시를 뿌리면 뭐가 나겠습니까? 노래가 나겠죠. 그쵸? 그죠? 자, 좀 넓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초인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후손일 수도 있고, 뭐 구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뭐를요? 노래를요. 그쵸? 자, 그럼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래의 시를 뿌리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남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게 희생이겠죠? 그래서 노래의 시를 뿌리는데 나조라고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위해서 노래의 시를 뿌릴 것이다. 즉 내가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연에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나 하면 오히려 사연에서 어떤 자신의 희생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죠? 희생 의지. 자, 그 다음에 오연에서는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강야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밝은 미래를 염원합니다. 밝은 이름이 밝은 미래 염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일제치하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고 후손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이육사의 강인한 의지가 드러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육사 저항시인 잘 알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제치하다 기억하시고, 광야는 자, 우리 읽어봐서 이제 잘 압니다. 그쵸? 이거는 조국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까마득한 날에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다구는 소리 대유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체를 나타내죠. 서리법이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했다. 연모하니까 의인법이고 휘달리니까 하류법이고 이곳 광야는 범하지 못했대요. 이련에서 광야는 굉장히 오래됐고 광야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강음을 오랜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을 수많은 계절이 피고 지고 추상이 구체하라고 알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절은 추상이고 피고 지는 건 구체적이고 화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금 눈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일제차의 부정적 상황입니다. 매와 향기는 지조절개라고 그랬습니다. 이육사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역이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문법에 어긋납니다. 시적 호용입니다. 그죠? 어법에 어긋납니다. 이런 시적 호용 1인칭 뒤에 명령형을 사용해서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르게 하리라도 마찬가지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의 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나요? 희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위해서 노래의 시를 부리니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노래를 부를 거니까. 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상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 1년, 2년, 3년, 과거, 4년, 현재, 5년, 미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